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 수업은 기출문제 2회. 오늘 2회 끝내고 3회를 어느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회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 기출 예제고요. 자, 여러분들 카톡방에는 제가 압축 파일로 올려놨고, 채팅방에는 제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요. 컴퓨터에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시는지 한번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잘 들리면 들린다고 네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입력에서는 좀 봐야 될 게 실적 부분이에요. 지금 G3셀이죠. G3셀에 실적인데 자, 여기 부분에는 숫자를 입력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 부분을 잡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해 놓으신 후에 그런 다음에 숫자만 입력하시면 쉼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다 입력하는 거라 기본 작업 1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서 하나하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병합하는 부분이죠. 자, 처음에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습니다. A5에서 A6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컨트롤 눌러서 A7에서 A9, A10에서 A12까지 그 다음에 A13에서 B13 이 마트별 합계라는 부분 있죠. 자, 이제 컨트롤 놓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C4에서 G4까지, C4에서부터 G4까지 영역 잡으시고, 자, 글꼴은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굵게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 페인트통처럼 생긴 부분 아이콘 있죠? 선택하셔서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5에서 이민아님, 이현재님,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이민아님, 다음에 이현재님, 예, 강소민님, 임재민님,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5에서 G, H13이네요. H13까지를 다 잡은 다음에, 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뒤에 개라는 글자를 붙이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내용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0일 때에도 0개라 붙여라. 즉, 0의 자릿수에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0의 자릿수에 해당한 것은 그렇죠. 0이라고 표현되라 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천 단위 구분교를 이렇게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개를 붙일 때는 글자 하나가 보기에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글자 앞뒤에는 큰 따옴표를 붙이시는 게 정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서식하는 거죠. 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자, 천 단위 구분기호 있는 거 그렇죠? 천 단위 구분기호 있는 거 뒤에 개라는 글자를 여기 형식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큰 따옴표는 여러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 없는 이유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죠. 한글을 썼을 때 자, 이렇게 보기에 개라고 잘 나와 있으면 잘 되신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보시면 0도 0개라고 나오라고 돼 있죠. 제가 요 25라는 삼양마트의 왕짜장면 여기 25개를 이제 0이라고 바꿔볼게요. 0 엔터를 쳐도 이렇게 0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인 25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A3에서 H13까지 다 잡고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순서 바뀌시면 안 돼요. 자,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다시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3에서 H4 A3에서 H4까지를 다 잡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A10에서부터 H12까지를 다 잡아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테두리의 화살표에 들어가시면 아래쪽 이중 테두리 위치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영역 잡은 거의 아래쪽과 영역 잡은 거의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B5에서 B12, B5에서 B12까지를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이라는 이름 정의, 이름 상자하시면 되겠죠?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써줄게요. 제품명 엔터. 오타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H7셀입니다. H7셀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누르자마자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무언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항상 표시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거 맞춤 자동 크기라고 돼 있죠.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어디서 해야 돼요? 테두리, 즉 아이 커서 모양이 아니라 테두리에 가시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에 가셔야 자, 이렇게 맞춤이라는 게 나옵니다. 맞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와요. 근데 아까 그 커서 모양일 때 메모 서식에 가면 그 글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자동 크기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신 후에 됐습니다. 자, 이제 H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 자, 요 숨기기라는 글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메모 표시라는 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어느 셀을 선택해도 메모는 그대로 항상 표시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죠?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요 필드 제목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필드 제목을 노란색으로 채우긴 하겠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조건부 서식, 즉 수식을 이용할 때에는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자, 그럼 어딜 잡아야 되죠? 그 아래쪽 A4부터 G15까지를 잡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누르셔서 새 규칙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 6번째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자, 밑에 여기 부분이 바로 수식 입력줄 부분이에요. 조건부 서식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앞에는 항상 그렇죠. 는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and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nd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소문자로 그냥 쓰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알파벳이 오타만 돼 있지 않다면 함수 오타만 없다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직위가 주임이면서라고 돼 있어요. 이면서란 말 자체가 둘 다 만족해 줘야 되죠. 그래서 and 함수를 쓴 겁니다. 이거나라고 돼 있다면요.
or 함수를 쓰게 돼 있죠. 자, 먼저 직위의 첫 번째 내가 잡은 영역에서죠. 그쵸? 여러분들이 잡은 영역에서, 즉 잡지 않은 필드 제목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직위의 첫 번째를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F4 두 번. 공식이죠? 자, 그래서 메모장에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알파벳 앞에는 달러 모양이 나오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로 여기다가 주임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앞뒤에 큰 따옴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하나가 더 있죠. 총급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급여의 첫 번째 셀 선택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F4 두 번.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미만이죠. 미만 작다. 작다. 뭐보다 작아야 돼요? 400만. 4, 0, 0, 0, 0, 0, 0. 그런 다음에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길 바라는 거죠. 이 400만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다 미만. 부등호의 위치 확인하세요. 가끔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크다예요. 그렇죠? 작아야 됩니다. G4가 이 400만보다 작아야 돼요. 즉 400만이 더 커야 G4가 작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었고요.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글꼴은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굵게. 그 다음에 표준색은 파랑. 표준색은요. 요 밑에 있고요. 파랑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얘가 파랑입니다. 풍선 녹음할 때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두 개의 조건, 즉 주임이면서 400만보다 작은, 그렇죠?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러한 서식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3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계산식은 나중에 할게요.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고요. 자, 분석 작업 봤더니 이거는 시나리오네요. 자, 시나리오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죠? 이름 정의죠. 자, 이름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화살표에 보면 이름 정의할 게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C10셀, 또 하나는요, D10셀. 자, C10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쓸게요. 집행, 백, 합계. 자, 엔터. 자, 두 번째 거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D10셀 선택해 주시고, 이름 상자에 집행율계.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름 정의했어요. 자, 그럼 두 개를 했죠. 자, 어떤 것이 변동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공용 개발 예산 과목별 집행 현황표에서 집행률 계, 즉 D10셀 여기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변동되는 건 D10셀이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에 들어가셔야 가상분석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측의 가상분석 클릭하신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나타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이네요. 변경된 셀은 우리가 선택했던 D10셀이 잘 나와 있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80으로 나타내 줄게요. 80. 자,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숫자는 50으로 설정하시오. 50. 그 다음 바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후에 여러분들은 요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요약입니다. 자, 클릭하신 후에 그 다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자, 여러분들 문제 위에 다시 보시면 집행률 D10셀 얘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변동 시나리오는 집행액 합계, 즉 C10셀이죠. C10셀.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왔네요. 얘는 우리가 분석 작업 1번을 선택하고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 작업 1 시트 바로 왼쪽에 나옵니다. 문제에서도 왼쪽에 위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되어 있다면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다시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보니까 정렬이네요. 이렇게 분석 작업으로 정렬이 나왔다는 소리는 정렬 기준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수 있어요. 거의 두 개 이상입니다. 자, 살펴보죠. 자, 먼저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다 잡습니다. 이건 조건부 서식이 아니에요. 정렬입니다. 그래서 필드 제목까지 포함해서 다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정렬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것이 체크돼 있음으로 인해서 필드 제목은 이제 정렬 기준이 된 겁니다. 이 정렬 기준 안에 이 필드 제목이 이렇게 모두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봤더니 회원 명부표에 포지션을 냈어요. 포지션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봤더니 오름차순, 내림차순 둘 다 아니죠. 이거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건 사용자 지정이라고 그래요. 정렬해 보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세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다가 직접 나타내 주시면 돼요. 투수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라고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에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자,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맨 밑에 여러분들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맨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렬 기준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정렬 순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또 하나 있죠? 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입 기간이래요. 가입 기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셀 색으로 하래요. 정렬 기준이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으로 하래요. 셀 색으로 했고요. 자, 셀 색 없음을 해야하고 되어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 셀 색 갔더니 풍선 도움말에 빨간색 216, 그린 228, 블루 188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위에 표시할 건지 아래에 표시할 건지 문제 봤더니 위에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속도가 좀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면은 잘 따라 하시는데 문제가 없죠? 네, 뭐 답변이 없으신 거, 뭐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은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템포를 좀 조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크로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거가 다른 건 없어요. 뭐냐 하면 답이 나올 곳을 선택만 안 하시면 돼요. 즉, 바깥 아무데나 빈 곳,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로 갑니다. 자, 매크로 기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에버러지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버러지 함수를 쓰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건 어디예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하는 거였죠? 자,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수식이라는 곳으로 가시면요. 여기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어요. 전체 함수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합계 이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합계와 평균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평균을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함수가 들어갔죠? 괄호 안에 영역이 잘 잡혀 있죠. 바로 입력 단추만 누르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자,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대신 이제 뭐 해야 돼요? 끝났으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해야겠죠.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서식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확인할게요. 영역을 보니까요. B3부터 B14, B3부터 B14까지 컨트롤 눌러서 D3에서 D14까지 자, 이 두 군데 글꼴색을 빨강으로 하래요. 자, 그래서 글꼴색 빨강 모든 서식은 폼에 있죠? 폼에 가서 글자 색깔 채우기가 아니에요. 글꼴색이 빨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실행 단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단추가 들어갈 영역을 잡고 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문제 보니까 C17에서 D19, 17에서 D19까지 여기에 들어가네요. 자,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위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클릭한 후에 뭘 눌러야 돼요? Alt 누르시고 현재 잡힌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뜨죠. 자, 평균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단추 1의 글씨를 바꿀 건데요. 바로 클릭 드래그 하지 마세요. 먼저 클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평균. 자, 두 번째. 이제 도형이 들어갈 위치가 F17에서 G19까지입니다. 삽입에 도형에 빗면이네요. 빗면. 어떤 건지 위치 확인하세요. 선택해 주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로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내용은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서식. 자, 여기에 바로 세로 가운데란 말이 없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방금 만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확인은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한 후에 평균 클릭하면 평균 부분의 영역이 나오고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을 클릭하면 이 두 군데의 서식이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차트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였죠? 새로 만드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수정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왼쪽 단추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본 차트에 영역이 이렇게 나온 걸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전체 다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체를 다 잡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요.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별정통신 서비스, 즉 5행, 이 5행이 제거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차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 별정통신 서비스라는 것을 선택하고 위쪽에 제거를 눌러서 아예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다시 한번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 차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차트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더니 위쪽에 표현이 안 되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눌러볼게요. 자, 보면은 반짝이 영역에서 요 오행이 빠진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막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선 이 상태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 선택은 취소하고 자, 이제 누적 세로막대로 바꿀게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요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요게 누적 세로막대입니다. 클릭하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셀과 연동해라. 연동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트 제목을 선택한 후에 그렇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차트가 선택됐으면 이 차트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좀 내려서 예, 차트 디자인 선택하시고 이 차트 요소 추가로 가져갈게요. 차트 요소 추가 클릭했습니다. 차트 제목에 차트 위. 바로 차트 제목이 선택됐죠? 바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수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는. 그런 다음에 어떤 셀이요? A1셀과 연동해라. 자, 입력 단추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 이렇게 연동돼서 글씨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값이란 숫자를 얘기합니다. 2019년도에 어떤 거죠? 부가통신망. 자, 부가통신망은 요 중간에 있는 얘네요. 자, 먼저 선택을 했더니 전체 중간에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다 잡혔어요. 2019년도만 나오고자 하는 거니까 2019년도에 해당하는 막대만 한 번 더 선택하신 후에 됐죠? 자,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우린 여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선택한 후에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해라. 자, 이렇게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요소 서식을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창이 생기면서 나타났죠. 자, 전부 다, 둘 다. 제가 0으로 만들어 볼게요. 둘 다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 어떠한 막대가 다 잡혀 있든 한 개만 잡혀 있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설정한 영역이 다 표현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트가 아니에요. 막대.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하시면 된다. 하나만 잡히면 안 되는 게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하나만 잡혀도 어차피 막대에 대한 모든 표현은 다 같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1번에 봤더니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네요. 공간이 나와 있다는 소리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선이 나와 있잖아요. 자, 동부 지점이다 그랬으니까 지점이 동부. 자, 아무리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의 공간의 조건을 다시 나타내라 라는 형태가 되어 있다면 꼭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28페이지의 1번 문제 보니까 조건은 A12에서 A13에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 드래그 컨트롤 C 복사 A12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함수를 봤더니 뒷섬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중 알맞은 거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첫 번째 화살표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 자, 올림이란 말이 나왔으면 라운드 업이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라.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000의 자리로 나타내라. 1000이면 0이 3개죠. 0이 3개면 3을 쓰는데 그냥 3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수점 셋째 자리로 나오죠. 그래서 1000의 자리로 나오고자 한다면 그 숫자 3 앞에 그렇죠. 빼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자, 자, 라운드 바로 들어갈게요. RO 라운드 업 올림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넘버 이 넘버는 뭐로 구해요? dsum으로 구해서 dsum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한 거죠. 다 구한 후에 괄호 닫고 콤마 요 두 번째 인수로 마이너스 3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dsum 더블 클릭 첫 번째 인수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다면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는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란 의미예요. 콤마 두 번째 필드 우리는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는 숫자죠. 지점의 글씨, 이름의 글씨, 순위에도 빈칸 글씨가 들었어요. 즉, 우리는 매출액 필드, 즉 매출액을 구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건 지문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의 합계를 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건 잘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죠? 어디죠? A12에서 A13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괄호 닫았어요. 이게 바로 넘버, 라운드업의 넘버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구해졌겠죠? 자, 이제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여기에 3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써주셔야 1000의 자리가 됩니다. 괄호 닫아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잘 되셨는지 제가 메모장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입력까지 누를게요.
8천, 100만, 1000이 나왔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왔으면요. 혹시 안 나왔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ESC 누르지 마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는만 이렇게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했던 그렇죠. 수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작업이 다 끝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못한 부분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장으로 띄워놓으니까 내가 어디가 잘못했지? 확인해 보시고 뭐가 빠졌구나. 아니면 뭐가 더 추가됐구나를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는 할게요. 자, 봤더니 average, count if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count ifs란 소리는 뭐냐면 count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건데 뒤에 s가 붙었어요. 조건이 2개 이상이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또 있습니다.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인 인원수, 즉 카운트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ifs 더블 클릭할게요. 카운트 ifs의 첫 번째 인수 볼까요? 여러분들이 크리테리아라는 의미는 조건이라는 소리인데 그 뒤에 range란 말이 나왔어요. 즉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상여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여금의 영역을 잡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후에 콤마 이번에는 그냥 크리테리아 이번엔 조건을 써라 이겁니다. 뒤에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앞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즉 첫 번째 영역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카운트 if란 소리, if는 조건이 하나지만 ifs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숫자로 몇 번의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냐를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도 이제 120보다 크다 하기 전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셀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120보다 크다. 그래서 음, 이 상태에서 그냥 크다 12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죠? 얘는 특수 문자고 이건 숫자예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따옴표 묶어줘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부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크다 120 붉은 따옴표를 묶어서 나타냈습니다. 콤마 두 번째를 봤더니요. 기본급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급이라고 돼 있다는 소리는 뭐죠? 기본급의 첫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얘가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 평균 이상인 인원수라고 돼 있어요. 기본급 평균 이상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요. 자, 먼저 I3셀을 선택했습니다. 얘가 크다. 크다. 뭐보다요? 기본급 전체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에버러지 평균이잖아요. 에버러지 쓰시면 되죠? 바로 엽니다. 자, 기본급 전체를 다 잡아야겠죠. 즉, I 3부터 어디까지예요? I 10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해하셔야 될,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우선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볼게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자, 닫았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평균 기본급 이상. 기본급이
평균 기본급 이상이라는 표현이 됐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대상이 얘 하나만 보고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얘가 기본급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그 셀 하나만 선택하고서 그 하나가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요. 기본급 평균 이상이란 얘기예요. 기본급의 평균 이상. 기본급 전체를 다 잡은 상태의 평균 이상이니까 자,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크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앞에 대상이 없이 크다라고 되어 있다면 큰 따옴표를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도 볼게요. 그냥 평균 이상. 그 앞에 뭔가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려야 되겠는데 함수를 큰 따옴표로 묶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함수 바로 앞까지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주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문자가 되죠. 문자와 함수를 연결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연산자가 필요하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얘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연산자를 해서 에버러지 함수 AV 에버러지를 더블 클릭한 후에 기본급을 다 잡고 바로 닫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다 끝났어요. 바로 한 번 더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괄호의 색깔은 검정색 괄호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입력 단축 클릭해 볼게요. 자, 인수가 너무 적다라고 나왔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뭐를 안 했을까요? 자, 영역을 안 했다는 소리죠, 영역. 첫 번째, 조건만 썼지 요 영역을 안 잡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 첫 번째에 보시면 크리터리아 레인지 1에 대한 크리터리아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도 바로 조건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급 전체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I 3부터 시작해서 I 13까지 이 영역에 요 영역에 해당한 조건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를 하나 안 했냐면 여기 기본급 전체를 다 잡고 콤마 요걸 빼놓은 거죠. 자, 이제 입력 단축 누르면 결과 3개라고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는 count ifs 크리터리아 레인지. 레인지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상여금을 다 잡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크다. 120만. 대신 얘는 조건인데 그냥 120만보다 크다라는 형태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줘야 된다. 조건 말씀드렸고요. 콤마. 두 번째 레인지 영역은 뭐죠? 기본급 전체가 콤마. 이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이 뭐였어요? 큰 따옴표 하셔서 이상, 크거나 같다만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이제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연산자 자, 그 다음에 AV 에버러지 더블 클릭 다시 한번 기본급 전체를 다 잡으면 기본급의 평균이 나오겠죠. 즉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마지막 괄호를 닫을 때 검정색 괄호까지. 그래서 입력 단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구하네요. 자, 성별을 우리가 구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 있는 한 글자가, 그죠? 주민번호 앞에는 7자리가 있고요. 6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까지 하면 7번째.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7개의 숫자 중에 첫 번째를 가지고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리드 함수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는 MID 미드 주민번호가 바로 텍스트가 들어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이죠. 자, 이민영의 주민번호 셀을 선택했습니다. 콤마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있어요? 앞에 6글자, 빼기까지 7글자,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숫자의 첫 번째까지니까 8번째에서 시작합니다. 콤마 한 글자를 가지고서 남녀인지를 확인하죠. 서로 닫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채우기 눌러 내리면 요 9, 9, 0, 2, 1, 8, 6 빼기 7, 그 다음에 8번째 있는 요 한 글자가 2, 3, 4, 1, 1, 3,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CHOSE 추주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1, 2, 3, 4 아무거나 나오겠죠. 자, 그럴 때 뒤에 콤마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V1, V2, V3, V4 5는 없잖아요. 그렇죠? 괄호 닫습니다. 자, 5와 6이 있다면 외국인일 경우에겠죠. 자, 근데 형님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인이기 때문에 1, 2, 3, 4까지만 나와 있는 이 상태. 요게 바로 답만 써라. 여기 앞에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1이 나올 때 1에 대한 답, 2가 나올 때 2에 대한 답. 즉, 그 답이 뭐예요? 1이 나오면 문제에서 남이라고 되어 있나요? 남자라고 되어 있나요? 남, 여만 나왔네요. 그러면 큰 따옴표 남. 1과 3은 남자죠. 남. 그 다음에 2와 4에 해당하는 것은 여.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앞에다 클릭하셔서 CHOSE 더블 클릭. 자, 인덱스 넘버가 미드 함수로 나왔습니다. 맨 뒤에다 클릭해서 콤마. 자, 답만 써라 이거예요. 첫 번째 1이 나왔으니까 남, 콤마 2에 대한 답을 써라. 2에 대한 답은 여, 콤마 3에 대한 답을 써라. 3은 남, 4는 여. 이렇게 나타내 줘라 라는 거죠.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더블 드래그해서 나타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거 순위로 넘어갈게요. 자, 순위 문제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배. 우리가 세 개를 구할 거예요. 최우수, 우수, 공배. 그러면 세 개에서 1을 빼요. 그러면 2죠. if 함수 두 번 씁니다. 내가 5개를 구할 거다. 1을 빼요. 그러면 if 함수 4번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라지라는 것을 통해서 좀 구해보려고 그래요. 뭘 구할 거냐면요. 라지는 가장 큰 것도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큰 것, 세 번째로 큰 것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맥스가 무조건 큰 것만 구한다면 라지는 몇 번째로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고요. 는 라지 L LA 써주니까 라지라고 뜨네요. 더블 클릭. 어레이 영역 잡아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총점이 그랬습니다. 총점을 전체를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냐, 내리지 않을 거냐죠. 아까 주민등록번호에 이 셀 하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주민번호에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것 같다면 지금 총점은 전체를 잡았습니다. 최후 겐들로 밑으로 내렸을 때 이 전체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F4, 즉 절대값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 앞에도 숫자 앞에도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알파벳 앞에도 숫자 앞에도 이렇게 절대값 형태로 표시하고 자, 가장 큰 거인 1을 나타내 줄 겁니다.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게 1등이란 이 되는 거예요. 자, 1등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자, 얘를 이렇게 잡아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로 복사해 놨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콤마 1, 괄호 닫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거를 찾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를 그냥 찾았을 뿐이에요. 가장 큰 거. 입력 단추 딱 누르고 채우기 핸들 내리면 다 똑같아요. 180이 다 나옵니다. 왜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여기, 여기에서 가장 큰 것도 여기, 여기에서 가장 큰 것도 그렇죠. 다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왜 제가 복사했냐면 이 if 함수를 쓰기 위해서예요. 자, 위에다가 if라고 할 겁니다. if 바로 열릴 거예요. 자, 이때 요 이후정의 점수인 I17셀을 선택하고 얘가 는 같은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총점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인 188이 요 I17에 선택한 요 점수와 같으면 어떻게 되죠? 1등이란 소리죠. 1등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우수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최우수가 빠졌으니까 이제 뭐와 뭐만 남았어요? 우수와 빈칸이 남았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if 함수를 쓸 겁니다. 다시 if에서 바로 열고 똑같습니다. I17셀 얘가 이번에는 자,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할게요. 이번엔 1등이 아니라 2등과 같다면 2등과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우수가 되겠죠? 자, 그 외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빈칸은 큰 따옴표 2개. 하나, 둘. 자, if 몇 번 썼어요? 2번 썼죠? 바로 2번 닫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J17셀에 우리가 large 함수로 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는 바로 뒤에다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요 총점, 이유정의 요 점수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얘는 뭐죠? 채우기 핸드로 내릴 때 한 칸 한 칸 같이 내려가도 되는 거죠. 자, 는 같다면 1등과 같다면 최우수 다시 한번 if 들어갑니다. if 우리가 복사했던 거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I17셀을 선택하고는 컨트롤 V 라지 대신 요 1이 이제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2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2로 바꿔줬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우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빈칸 큰 따옴표 2개. 자, if 2번 썼으니까 괄호도 2번 닫아주시면 마지막 괄호가 검정색 괄호로 끝날 겁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줄게요. 됐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랬더니 188에 해당하는 것만 최우수, 두 번째 점수인 176은 우수, 그 외 나머지는 다 빈 공간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영역 잡을 때 여기를 잡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즉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뭐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필드 제목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반면에 데이터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다면 무조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필드 제목인지 우리 어떻게 알죠?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서 행렬 전환을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테두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테두리를 그냥 모든 테두리로 바꿔놓을게요. 자, 보세요. 얘가 필드 제목인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필드 제목 밑에 데이터, 필드 제목 데이터. 즉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얘가 필드 제목이고 바로 얘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즉 필드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할게요. 방금 제가 삭제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빈 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셀 두 개를 잡아서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서 놓으면 덮어쓰기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원서 번호의 첫 글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left,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left. 그래서 셀은 어떤 셀이에요? A 29셀. 아마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셨으면 는 L2 레프트 첫 번째 텍스트 이민수의 원서 번호 선택했고요. 콤마 몇 글자요? 한 글자를 찾겠다. 괄호 닫아주시고 입력 단추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더니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았네요. 이 한 글자를 쫓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평. 그렇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는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룩업? H 룩업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가 구할 것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다. 수직에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V 룩업을 쓸 거고요. 지금은 수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H 룩업을 쓸 겁니다.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H 룩업일 때는 몇 번째 행이냐.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첫 번째를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찾는 거죠. 그렇죠? 결과로 두 번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대상, 룩업된, 즉 쫓아갈 것에 해당한 결과는 두 번째 행에 있다. 행은 R, O, W라고 나와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V룩업을 쓰겠죠. V룩업일 경우에는 컬럼 C, O, L이라고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지금 우리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H룩업을 쓰기 때문에 R, O, W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잡은 이 전체 영역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찾아라. 두 번째니까 숫자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D29셀 다시 선택했고요. 자, 여기는 바로 뒤에다 클릭해서 HL. 자, 행에 대한 겁니다. 자, 함수 나왔죠?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자, 해볼게요. 더블 클릭. 룩업 뭐예요? 우리가 레프트 함수로 구했던 첫 글자를 룩업 쫓아가라. 콤마 어디에 있죠? 요 밑에 있죠? 여기. 지금 음영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 계열의 음영이 잡혀 있는 거. 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때 밑에 다 잡은 이 점선 영역으로 되어 있는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당연히 F4. 그렇죠? 자, 이제 콤마.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ROW 인덱스 넘버 몇 번째 행이냐? 밑에 빨간색 음영에서 내가 찾는 것은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숫자 2, 넘버 2를 써라. 자, 이제 콤마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유사하냐 정확히 일치냐 나오는데 우리 레프트 함수로 구했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는 문자죠. 문자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정확히 일치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오류가 났네. 마지막에. 그 오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함수로 답을 구했는데 오류가 났을 경우에 그 오류를 마지막 내용에 보니까 단 오류 발생 시에 지원 아까의 코드 오류로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f error라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 자, 먼저 D29셀 선택하시고요. 는 바로 뒤에다가 if라고 하시면 if error라는 게 뜹니다. if error.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if error.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뒤에다 클릭하셔서 콤마 여기에다가 한글로 코드 오류 이렇게 나타내 주어라 라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 클릭해서 콤마 다음표 코드 오류 다시 괄호 딱 닫아줬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 오류라고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자, 혹시 어려운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은 자, 그러면 요거는 닫아 주시고요. 두 번째 열기 하셔서 2회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죠, 3회. 네, 3회 기출 변형 문제 3회 열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갈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의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봤더니 내용 입력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뭐 그냥 열심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수강료 같은 부분에서는 G4셀부터죠. G4셀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셀까지 잡아서 천 단위 구분교 클릭해 주시고 나서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바로 함수 먼저 한번 해보죠. 계산 작업 바로 들어가서 함수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함수 바로 들어갈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if, and, average 함수를 사용해라. 알맞은 이런 말 없죠? 즉, 세 개의 함수를 다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먼저 문제 보니까 엑셀이 엑셀 평균 이상이고
파워포인트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합격이냐, 공백이냐죠? 자, 합격과 공백 두 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if 함수는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즉, 어떤 형태냐? 는 하시고 if 어떠한 조건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는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테스트에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 그렇지 않은 건요? 공백.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 테스트에 뭐가 들어가느냐? 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들어갈 걸 보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ND가 들어가겠죠? AND. 즉, 이 테스트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AND, AND 괄호 여시고 자, 첫 번째 엑셀이 엑셀 평균 이상이고 엑셀이 그랬습니다. 이 엑셀의 첫 번째 이상순의 엑셀이 즉 C 3셀이 이상이고 그거나 같다. 평균 에버러지 바로 열어서 전체 다 잡습니다. C 3부터 C 12까지 괄호 닫는데 첫 번째 C3 얘는 체육 핸들로 내릴 때 같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에버러지를 구한 여기 영역은 이 영역 전체는 체육 핸들로 내려갈 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앞엔 다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달러, 즉 F4를 한번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놓은 것을 나타내 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는. 자, 먼저 if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겠습니다. and 바로 들어갈게요. and 첫 번째 거 엑셀 이상순의 이 엑셀 점수 얘가 콤마 콤마 콤마가 되면 안 되죠. 얘가 어떻다는 거죠?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전체 엑셀 제형 점수 전체를 다 잡아서 아 여기 에버러지 평균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네요. AV 에버러지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잡고 F4 한 번을 눌러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딱 닫는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AND를 이용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콤마 두 번째 조건을 하셔야 되죠. 이번엔 파워포인트입니다. D3셀 얘가 크거나 같다 평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3셀부터 시작해서 D12셀까지죠. 단,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체육엔드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다 붙이기 위해서 F4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콤마 이제 엔드의 두 번째 파워포인트 이상순의 파워포인트 점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요? 파워포인트 전체 평균 다 잡고 F4 한번 그리고 가로 딱 닫아주시면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현재 요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나 끝났고 두 번째 했으니까 조건 두 개가 끝났으니까 end로 괄호 열린 것이 괄호 닫혀야겠죠? 자, 여기 부분에 괄호가 닫혀야 됩니다. end의 빨간색 괄호입니다. 여기 괄호 닫으면 빨간색 괄호가 나타났을 겁니다. 자, 얘가 바로 여기까지가 요 테스트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예요?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콤마, 인수와 인수 사이에 들어가는 콤마와 합격,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합격,
그 다음에 빈 공간은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if 한 번밖에 안 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바로 하나로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end까지 잡아서 이거를 이 테스트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축 클릭했어요.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빈 공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합격이 나온 사람은 김윤희와 김진숙 이 두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썼다는 거고요. 자, 우선 엑셀의 점수 하나,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각각 하나씩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버러지, 평균, 즉 엑셀 전체를 잡은 것은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화 시켜준 거고요. 이거는 엑셀에 대한 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파워포인트 이상수의 점수 선택하고 평균 이상일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AND 함수로 구해진 얘가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합격, 그렇지 않은 건 불합격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UMIF와 MOD 함수, MODE 함수라고 나왔는데요. MODE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 자, 그러면 수강 기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잠시만요. MOD가 나머지고요. MODE는 빈도수, 가장 많이 나온 것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MOD까지 있으면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자가 들어가서 이거 빈도수,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왔느냐? 그 얘기가 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자, MOD까지만 나왔다면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MODE까지 나왔다면 빈도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이 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합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수강 기수라고 돼 있죠. 수강 기수를 다 잡습니다. 얘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F4를 굳이 하실 필요 또한 없는 겁니다. 자, 괄호 닫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딱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3이 즉 제일 많이 나왔네요. 하나, 둘, 세 개. 그쵸? 4는 두 개, 2도 두 개, 1도 두 개, 3은 세 번 나왔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3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앞에다 클릭하겠습니다. 요 앞에다 클릭한 겁니다. 영역은 J3부터 시작해서 J11까지였네요. 자, 이번에는 sum if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sum if는 그거예요.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합계만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sum if 괄호 열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 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에 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인수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sumif는 총 인수가 3개예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U, SUMIF, 더블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range, 영역 잡아라.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두 번째 나온 인수가 뭐예요? 크리터리아 조건이죠.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이겁니다.
우리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최빈수.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 그쵸? 수강 기수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3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다 잡습니다. 콤마. 했어요. 그 중에 여기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조건. 이게 바로 MODE로 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sum range. sum은 뭐예요? 합계죠. 정말 합할 영역은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의 합계예요? 환급금의 합계죠. 그래서 환급금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환급금을 다 잡았습니다. 이러고서 바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강기수가 3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1기나 4기나 2기는 안 찾고 3기에 해당하는 환급금만 3개 나왔었죠? 요 3개만 더한 값이 결과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 MOD라고 되어 있는 요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인데요. 수강 기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요 3기수를 찾아라. 3번 나왔은 3기수를 찾아라. 자, 그 기수가 들어있는 영역은 어디예요? 제23에서 제21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것만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환급금이니까 환급금 전체를 잡아준다면 3기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합계를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영역이 나왔다. 그럼 뭐죠? 그렇죠. 조건이 들어간다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조건은 E24에서 E26에 넣어줘라. 자, 지역이 성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성남,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나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나일 때에는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 나타납니다. 뭐가 또 포함돼야 돼요? 쿠리. 요 쿠리를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지역이 성남이거나 구리.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역을 하나 복사해 놓고 구리를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필드 제목이 어차피 동일하죠. 그럴 때에는 한 곳에 직접 나타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는 D, sum,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필드,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죠?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아라. 이 얘기죠. 자, 이제 분모합니다. 두 번째, 필드라고 나왔습니다. 필드는 뭐죠? 우리가 구할 것이 비용에 대한 것을 구해라. 비용 필드 제목, 콤마. 세 번째 조건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인수까지 다 나타내 줬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올림하래요. 그래서 올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다가 라운드 업이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자리에다 콤마 우리를 뭘 나타낼 거예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했더니 1000의 자리가 됐습니다. 1000의 자리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다시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에 라운드 업 맨 뒤에 클릭해서 콤마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괄호 닫기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입력 단축 클릭했더니 225만 3천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원이 아닌 직원 숫자. 아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아니다라는 의미는요.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나타내 줘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에다 클릭하고 는
자, 그런 다음에 우선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원 수죠. 개수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들어갑니다. 그리고 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count if에서는 첫 번째 영역 나옵니다. 그 영역은 뭐예요? 직위예요. 직위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필드 제목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i 16부터 i 24까지. 콤마. 그 다음에 사원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의미가 요거라고 했고요. 뒤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사원 대신 얘는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어려울 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와 명이라는 글자 사이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 연산자. 당연히 명 앞뒤에도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count, if, range.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잡았죠. range, 콤마, 조건, 큰 따옴표. 아니다. 뭐가 아니다? 사원이 아니다.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엔요. 연결 연산자. 그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써줘라 라는 거죠. 입력 단추 딱 클릭했더니 사원이 아닌 직원 수는 6명이네. 사원이 아니니까 뭐 대리나 뭐 부장이나 뭐 과장이나가 되겠죠. 사원이 아닌 사람의 인원수는 6명.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오늘 이 함수까지 다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목요일이죠. 우리가 12일 날 목요일 날 수업할 때 이 함수는 했으니까 그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3회 나머지 부분과 4회 전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은 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디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이디는 메일 주소에 골뱅이 앞에 문자만 추출하래요. 이거 전에 한번 해봤었죠. 근데 여기 메일의 앞에 보니까 이거는 6글자고요. 여기는 오상욱의 아이디는 4글자고요. 그렇죠? 골뱅이 앞에 있는 것만 찾아야 돼. 자, 그때 우리 어떤 거 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search라는 함수 썼어요. 자, search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 search라는 함수는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이 메일 주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골뱅이죠? 골뱅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고요. 콤마. 이 골뱅이가 들어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메일이 어디 있어요? D31셀에 있죠. D31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뱅이까지 포함한 왼쪽에서부터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YSH123 골뱅이 총 7글자죠. 그렇죠? 7글자인데 여러분들 7글자 찾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기 골뱅이는 빼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만 왼쪽에서부터 숫자, 즉 YSH123이라는 6이라는 숫자로 반환해 줍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는 해주시고요. search 맨 처음에 find text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메일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골뱅이를 찾아줄 겁니다. 큰 따옴표 골뱅이 콤마 얘가 within text 어디 들어있냐? 여기 메일 주소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되시고요. 바로 닫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7이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골뱅이까지 포함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는 빼라. 한 글자는 빼줘라. 입력 단추 눌러서 6이라고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id의 글자 수가 나왔어요. 자, 이제 함수가 left 함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 mid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mid 함수는 하시고, 자,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죠? 텍스트가 들어가죠. 그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은 B31셀입니다. 콤마 왼쪽에 첫 글자부터 시작하죠? 첫 글자부터 시작한 콤마 몇 글자를 구해라? 우리가 서치로 구한 글자 수로 구해라. 그리고 괄호 딱 닫으십니다. 요 D31셀에 있는 요 1, 스타트 글자가 처음부터 찾아라. 이해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MID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는 요 D31셀 콤마 스타트 넘버 왼쪽에 첫 글자부터 찾아라. 1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서치로 구한 글자 수 괄호 닫아주시고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디만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빼기를 빼놓게 되면 골뱅이까지 포함돼서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입력 단추 눌렀더니 골뱅이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요 빼기 1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뱅이는 한 글자 빼서 나타내요. 왜요? 골뱅이까지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골뱅이가 들어가지 않는 아이디만 뽑아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출문제, 기출예제 2회와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함수 3회 함수 5문제에 대해서만 쭉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보시고 예. 아까 출석 체크하실 때 저는 빠진 것 같은데 확인요.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랬네요. 예, 됐습니다. 자, 혹시 출석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빠지신 분 계실까요? 지금 출석 체크하신 분이 강소미님, 강정민님, 그다음에 박주라님, 이민아님, 이현재님, 임진미님, 그다음에 최지영님 체크했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실까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랬습니까? 9월 25일 날이요? 예, 그것도 체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미님. 예, 알겠습니다. 9월 25일.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오셨네요, 이때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레코딩 해가지고요.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